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10월에 대체 휴일이 이틀이나 있었는데 오늘 대체 휴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 밖에도 휴업이나 휴직 또 해고 관련해서 또 고용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유민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좀 민원이라든가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지요?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체 공휴일이 이제 이틀이나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대체 공휴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급여 처리를 또 이제 이번 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에 급여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무자분들이 약간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관련한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 뭐 큰 사업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아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일주에 소정근로 2일 만근하면 주는 유급주휴일, 우리가 보통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그날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네. 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이게 빨간 날이라고 얘기하는 달력상에 네. 이런 날들은 약정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취업규칙 사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달력상에 빨간 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정 공휴일하고 대체 공휴일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달력상에 빨간 날, 공휴일, 뭐 이렇게 얘기해 왔던 날들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공서,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휴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공서가 이제 쉬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쉬고 뭐 등등등 하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쉬어도 되지만 그 사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급휴일로 약정을 해왔던 휴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들, 공휴일들도 이제 사기업에서도 그 법정 공휴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부담이 되니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인 이상에서 그 30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다. 그러니까 올해 법정 초부터. 공휴일이 이제 예. 다 공휴일로 예. 같이. 그리고 5인 이상에서 이제 29명까지는 내년부터 적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체 공휴일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5인에서 30인 그까지 규모에 있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법정 공휴일이면 관공서나 사기업이나 다 법정 공휴일로 인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기업하고 다르다, 그렇습니다. 적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공휴일이.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많은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규를 반드시 그 작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보통 5인에서 10인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처럼 사규를 만들어 놓은 사업장은 일단 취업규칙 상에 유급휴일 관련한 규정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30인 이상에만 지금 의무 적용이고 내년부터 그 5인에서 20인, 30인까지는 적용이긴 하지만 미리 이렇게 도입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법인에도 이번 달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데들이 보통 10인 이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다 그냥 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과연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의 관공서의 공휴일도 처음 적용하는 거지만 또 대체 공휴일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그리고 이걸 이 급여 처리 이제 또 월말이나 다음 달 초에 또 그걸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칙인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저기 보통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 대체 공휴일이라는 건 똑같은 휴일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네. 그러면 대체 공휴일이 하나 더 생겼으면 휴일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럼 직장인들, 예. 사기업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월급 받을 때 그럼 네. 차이가 당연히 있을 아니요. 차이는 없습니까? 이게 적용하는 게 좀 재밌는 게 월급과 상담 전화 먼저 받고 예.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제가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법원에서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1년 근무를 한 경우 월차와 연차를 합쳐서 26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딱 1년간 근무를 하고 이번 달 말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네. 이 직원에 대해서도 매달 발생했던 월차만 지급을 하고 퇴사하면 지급할 15일분의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거 14일 날 나온 판단인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칠 거거든요. 지난주네요? 예, 어제부터 아마 이제 언론 보도됐던 판단인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 대법원 판단 받아가지고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분석을 저희 쪽 업계 인사노무관리 쪽을 하는 쪽에서도 이거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네네. 아마 이것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이제 뉴스를 정확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변화된 지침도 아직 안 나왔어요. 변경된 지침도 안 나왔는데, 판결은 났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근무하고 1년간 딱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 직원 같은 경우에 기존의 해석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월차 같은 연차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1년간 계속 만근을 했다면 11개가 나오고 1년을 딱 채우는 순간 발생하는 15일 해서 총 26일을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고용노동부와 그 통설적인 견해였고 대부분 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해 오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1년이 딱 되면서 발생하는 15일분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즉 1년 지금 퇴사하실 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 딱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주실 거고 거기에다가 15일치 1년 딱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15일치 별도로 주셨을 텐데 아마 이거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럼 15일치는 안 주고 1년 퇴직금, 1년분 퇴직금만 지급하라는 퇴직금하고 말씀이시죠? 그 매월 만근하면 주는 월간 단위 연차 지금 11일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월간 단위 연차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근을 1년간 근무를 했는데 만근했던 월이 11월 말까지 그 5개월밖에 없다라고 하면 5개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못 사용한 게 있다면 퇴직할 때.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대법원 판단을 어떻게 또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이 그 그러니까 그 사인 간의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감독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걸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가 그 잘못 지급했던 돈을 그 반환해 달라,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했던 거였는데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법리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고용노동부도 앞으로 그 1년만 딱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15일 연간 단위 연차 발생하는 거는 그 지급하지 말라라고 아마 바꿀 겁니다. 거의 100%. 아, 네네. 그럼 지금까지 받은 건 받은 걸로 끝나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저희도 좀 이 대법원 판단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데 많은 회사들에서 실무적으로 이미 지급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럼 이거 손해배상, 아니, 그러니까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법리상으로는.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아서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네. 이거 부당이득이니까 안 줘야 될 돈을 준 꼴이니 다시 토해내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이게 반환 청구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근데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건 대법원이 법리를 네. 문구가 바뀐 거나 이런 건 없어요. 법령에 있는 조문이나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똑같이 그 똑같은 문구를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해서 결정해 주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전화 주신 분 회사의 급여 케이스는 담당자시라고 네.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니까 네네. 15일분은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파장이 좀 클 수도 있겠나요? 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계약직 아니요, 또는 계약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장기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네.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구해서 대법원 판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이 케이스가 뭐냐면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업장에 일했던 B라는 근무자가 네. 딱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럼 보통 1년 뒤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고 나가는 걸로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퇴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연차를 다투는 문제인데 연차. 네. 그 현행 법률에서는 지금 현재 법령은 월간 단위 연차, 옛날 월차 아시죠? 네.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 달을 만근을 하면 그 월차 같은 연차를 하나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다 만근을 했다라고 하면 11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월간 단위 연차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연간 단위 연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들한테 15일 플러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네. 저는 이제 보통 이게 그 월간 단위 연차와 연간 단위 연차로 구분해서 좀 제 편의대로 좀 부르고 있긴 한데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지급해야 되냐? 네. 고용노동부는 그 이게 2018년도에 법 바뀌었는데요. 11일분과 15일분 두 가지 다 지급해야 된다. 26일. 26일분을 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고용노동부는 아예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고 실무적으로도 고용노동부의 견해를 다 따라서 적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A라는 사업장에 B라는 근무자가 1년간 근무를 하면서 15개를 먼저 써버린 거예요. 미리 썼습니다. 매달 하나씩 또는 두 개씩. 매달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써서 퇴사할 때가 됐더니 15개를 벌써 쓴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는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1년간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고 결근 없이 그러면 26개가 발생해야 되는데 난 15개만 사용을 했으니 11개가 남았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있던 감독관이 우리 부의 견해는 26개니까 11개가 미지급됐으니 11개를 추가로 지급하십시오. 라고 해서 A라는 그 사업주한테 지급 지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0몇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 진정을 제기했던 근로자한테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급을 했지만 A라는 사업주는 이거 자체에 승복을 못하겠으니 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소송을 어떤 형태로 제기했냐면 자, 그 11개만 주는 게 자기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15개는 썼으니까. 아니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아니 앞서서 15개 썼다면서요. 그건 미리 당겨서 쓴 개념이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26개가 발생한다면 자기는 승복 못하겠다. 자기가 11개를 추가로 지급한 거는 이게 추가 지급한 거는 감독관이 법을 잘못 오해해서 나한테 잘못된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거에 기해서 자기가 지급을 했으니 고용노동부가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라. 이거 잘못
너네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지급했으니. 네.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달 14일 날 나온 거예요. 근데 대법원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자, 그 월간 단위 연차는 월마다 만근을 했으면 하나씩 지급하는 건 당연해. 이거는 당연한데 연간 단위 연차라고 하는 건 딱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면 연간 단위 연차 발생은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발생하는 거거든요.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1월 1일 날은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1월 1일 하루라도 다녔으면 그것이 그렇죠. 인정이 되는데 네. 1월 그 다음에 1월 1일 출근을 안 하고 10월 31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네. 인정을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네. 이거 1년 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단위 계약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로만 적용할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대법원의 기본적인 논리는 최종 근무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는 케이스라면 이 부분은 지급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1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가 쭉 근무를 해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공기업이든 어디든 12월 31일까지 최종 근무하고 퇴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 연도 만약에 올해 12월 31일 날 정년퇴직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2021년도 근무분에 대해서 퇴직금과 별도로 줬어요. 또 보통 그렇게 주지요. 이거 안 줘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럼 퇴직금하고 차이가 많나요? 아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연차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맨 마지막에 근무했던 연도가 12월 말일로 끝나서 그게 딱 그 산정 대상 기간하고 똑같다. 연차 산정 대상 기간하고 똑같다면 이거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근무 근로자들에게 체력 단련이라는 이제 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6일. KBS는 있나 보네요.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의무적으로 저희는 써야 되는 체력 단련 그 휴가가 그런 게 있어요. 그 휴가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나요?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아니요, 연차는 연차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뭐 단체협약이나 취역직 상에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차휴가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그럼 일반 기업에서는 휴가 개념이 없이 체력 단련 휴가 개념이 없이 자기 없습니다. 연차에서 그냥 쓴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저희도 연차에서 이제 쓰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뭐 그거를 용도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써야 될 연차가 있습니다. 그나마 사용 촉진을 하셔갖고 그렇게 되는 걸 거고요. 여하튼 뭐 KBS 문제가 아니라 여기 다시 돌아와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차 휴가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연간 단위 연차라고 하는 게 그 근속을 하고 있을 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번에 11일만 인정되고 1년이 딱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간 단위 연차는 발생이 안 돼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뭐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잘못하긴 했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으니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제 이거 아마 폐기할 거예요. 26일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그럼 잘못 지급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반환 청구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동일한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미 지나고 다 쓴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는 소송한다는 부당이득이죠. 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근데 그 전까지는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법 자체는 바뀐 게 없다니까요. 법 자체는 바뀐 게 없다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논리로 보면 1년 단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단연간 근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모든 근로자에게 마지막 연도에 최종 근무일이 연차 산정 대상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2월 말일자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다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퇴직자는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걱정이네요. 저희도 아직 퇴직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다 지급됐던 그 연차 수당 금액이 앞으로는 네, KBS 같은 경우는 지금 정년퇴직 하시는 분 마지막 연도에 연차 못 받는다고 하시면 어마어마할걸요. 그렇죠.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저희는 12월 31일 날 똑같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별로 이제 분기별로 3월생이면 3월에 5월생이면 6월에 이렇게 말에, 나눠서 그죠? 6월 말에 근데 이렇게 4분기에 생일이 걸리신 분은 못 받는 거죠. 연차 그 해거. 그래요? 어차피 못 받으시겠군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달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생이면 1월에 정년퇴직을 하고 2월생이면 2월에 그 전에 이제 분기별로 여튼 지금 KBS 사례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모두가 대부분의 관공서들이나 공공기관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퇴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들은 네. 상반기에 생일이면 6월 30일 날 퇴사하고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분들은 12월 말일 날짜까지 최종 근무하고 퇴사하는 형태를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 예전에는 하반기 때 마지막 뭐 최종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한테는 그 근무년도 마지막 해 근무년도에 연차를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이거 제 예상입니다. 네. 그러네요. 한숨이 나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 대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 또 뭐 대체 휴일이라든가 휴직, 휴업 뭐 여러 가지 권고 사직이라든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법정 공휴일, 네. 예, 대체 공휴일, 요거 공무원하고 이제 사기업 어떻게 좀 적용되느냐라는 말씀 듣다 말았는데 요거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급여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어쨌든 이날은 근무를 안 해도 돈이 나가는 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유급휴일이라는 게. 근무를 또 하면 원래 근무를 안 해도 지급돼야 될 100%와 근무를 하면 지급돼야 될 150% 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조업체에 30인 이상 일하면 월급제 근로자가 있고 똑같은 생산직인데 한 명은 1급제가 있어요. 이 경우에 그럼 이 날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월급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월급제는 별도로 나가는 돈이 없어요. 1급제가 문제겠군요. 예, 이날 나와서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나와서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유급 100%가 월급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나갈 돈이 없습니다. 다만 이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월급제 근로자도 150%를 줘야겠죠. 그런데 똑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형태가 월급제인 사람과 반대로 시급제 또는 1급제인 근로자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날 근무를 안 했을 때 별도로 100%를 줘야 돼요. 휴일 수당으로. 휴일 수당으로. 휴일 수당으로. 네. 그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별도로 150%를 더 줘야죠. 그러니까 시급제나 1급제 근로자들이 나와서 그날 대체 휴일날 근무를 했다면 총 250%를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렇게 일당제 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지금 대체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다만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한테 강제 적용이고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적용까지 되는 거니까. 5인 어차피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들 조그만 꽤 그 알바들을 좀 여러 명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그만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급제나 1급제를 쓰셨을 때 내년에는 공휴일 관련한 빨간 날에 나와서 그 빨간 날의 처리에 대해서는 최소 100% 근무를 안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근무를 한다면 250%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을 이렇게 장기로 쓰게 되면은 그와 같이 250%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만 그런 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월급제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월급제 아니 그 근무 시간을 쪼개서
뭐 3시간씩 네, 네 사람 초단 시간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세 사람을 4시간 네 사람 쓰는 거 하고 한 사람을 그냥 네. 그렇게 쓰는 거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따져봤을 있습니다. 지금 때. 초단 시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네.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그런 알바생들 같은 경우엔 네. 이런 휴일 근로 관련한 부분은 가산이 붙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5명 이상이라면 네. 거긴 5인 이상이 해당이 되는 됩니다. 겁니다. 아, 그런 카운팅은 경우. 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3명이 할 업무인데 네. 정상 근무를 한다면 보통 매니저가 1명 있고 알바를 2명만 쓰면 됐는데 이 알바들이 2명만 쓰면 15시간이 넘어가. 네. 그래서 이거를 4명으로 늘렸어. 네. 나눠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게 5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럼 이 매니저에 대해서는 연차가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이. 만약에 네. 2명을 썼다면 이 연차라는 개념 자체가 이 매니저한테는 없었겠죠.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붙겠죠. 5인 그럼 미만이니까. 업주 입장에서 이제 꼼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데 그렇게 봤자 큰 뭐 업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초단 시간을 운영하면서 5인 이하로 맞추려고 그 머리를 쓰시는 분,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쓰겠죠. 당연히 인건비가 줄여야 되니까. 그 좀 그 빠르신 분들은 그 고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게요. 예. 오늘 시간이 되면 더 궁금한 거 많은데 여기까지 좀 예.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효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했고요. 내일 시간에는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리학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